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결국 한번 속보를 한번 보고 가죠. 불법 합병 이재용 삼성회장 2심도 무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31일 날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세부적인 투자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을 못했다 그래요. 이게 아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대법원까지 올라가겠지만 1심,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게 뒤집힐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가 개선된 HBM3E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6단 HBM3E를 그렇게 만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삼성전자 얘기가 없었는데 삼성전자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이제 그 눈길이 가는 거는 HBM3E 개선된 제품.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가 HBM 하면은 뭐 1A, 1B, D램도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고 1C도 지금 뭐 아주 빠르게 지금 그 제품 양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요 이제 개선된 제품은 1분기 말부터 실제적으로는 2분기부터 지금 시작할 그런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하죠. 요 표는 제가 만든 겁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반도체 부분만 111조 1000억을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13.6%. 그룹 전체로는 300.9조 원. 그래서 아마 두 번째 22년인가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300조를 넘겼고요. 영업이익은 32조 7천억.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뭐 HBM 때문에 장사를 잘 했니 못했니 이래도 30조 원 이상의 현금 창출이 또 이루어진 거죠. 자, 하이닉스는 보면 66조 1930억입니다. 여기에 영업이익이 23조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연평균 35%고 작년 4분기에는 무려 41%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올해도 약간 이 분기별 영업이익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018년 영업이익 20조 8,437억에 이어서 창사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뭐 TV, 사운드바, 모니터, SSD 뭐 이런 시장에서 1등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외에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유고브라는 그 이제 또 글로벌 브랜드 이렇게 그 여론조사하는 데서도 보면은 글로벌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22년에 이어서 연속 1등을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요 내용은 요 3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부당 합병은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항소심에서 1360페이지 그 다음에 이유를 2000개를 가지고 집어넣었는데 결국은 그 검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그 항소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무죄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덕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게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무죄가 났습니다. 요 사진이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한국일보에서 났는데 요게 이제 P1이고 요게 P2고, 요게 P3고, 그 다음에 요게 P4예요. 여기는 이제 복합동이죠. 자, 요렇게 나오고, 요게 이제 그린동이죠. 폐수처리장, 여기 154, 저기 변전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쪽 편에서 찍었는데, 어떻게 약간 흑백 느낌인데, 좀 새롭습니다. 아주, 그런 느낌이 좋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HBM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개선 제품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지금 많이 줄어드는데 그게 매출을 굉장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는 HBM 때문에 그럽니다. 결국 올해도 상반기에는 레거시 D램은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그래서 1분기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를 삼성전자가 1조 원대 흑자 아니면은 심지어 1분기에는 적자를 각오해야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좋아지려면 2분기 정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재준 그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 컨퍼런스 콜이 사실상 삼성전자 그룹 내에 앞으로 이제 1분기, 2분기 아니면 올해 전체에 들어서 이 이제 반도체 시황이 어떻고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작년도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장담했던 여러 가지들이 다 안 지켜졌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켜질 건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자, 1분기를 목표로 해서 준비 중인 HBM3 이 개선 제품,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 보면 발열이라든가 전력 효율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발열이라는 거 오버히팅이죠. 그러면 당연히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개선된 제품이 1분기 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거는 2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지난 3분기에 대비해서 1.9배 정도 수준의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그 예정대로 8단 HBM3 12단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해서 납품이 됐다라고 그러면 이 1.9배가 아니라 더 커졌겠죠.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여기 좀 의미있게 보셔야 될 게 지난 3분기부터 HBM3 8단하고 12단 제품을 양산했다는 얘기죠. 엔비디아의 콜 통과하지도 못하고 엔비디아에 납품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걸 양산하고 있다고요? 어떤 그 사람들처럼 이게 엔비디아에 납품이 안 되면 악성 재고로 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4분기에 다수의 GPU 공급사와 데이터 센터 고객에게 HBM3E를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다수의 요 내용이 굉장히 제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아니라도 다른 빅테크 그룹들에게 이 HBM3 8단 12단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선 제품을 일부 고객사, 주요 고객사라고 안 하고 주요 고객사라 그러면 엔비디아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일부 고객사, 그리고 다수의 GPU 공급사,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고객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요 일부 고객사는 아마도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개선 제품은 1분기 말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2분기부터 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디 이 개선 제품이 발열이라든가 전력 소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개선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개선 제품 쪽으로 옮겨가면서 일시적으로 수요 공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2분기 고객사 수요가 여기에 보면은 HBM 8단에서 12단으로 빠르게 이제 전환을 하고 램프업이라는 건 이제 생산량을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단에서부터 12단으로 이렇게 빠르게 전환이 되는데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 대비, 작년에 대비해서 2배 정도로 그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 4분기에는 이제 HBM3 이거는 엔비디아 통과를 했잖아요. 근데 HBM3 이 매출이 HBM3를 매출을 넘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눈에 드는 건 뭐냐면 요 부분이죠. 제가 빨갛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거냐면 HBM3 16단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상용화 수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기술 검증 차원에서 샘플을 전달했다. HBM3 이 16단의 경우는 고객사의 상용화 수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은 엔비디아도 이 16단 HBM3E에 대한 그런 어떤 로드맵이 없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작년 11월 달에
그 코엑스에서 이걸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16단 스택이라는 건 이렇게 적층하는 거,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 검증을 해야죠.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HBM4에서 아마 16단이 기본이 될 건데 여기에서 한번 검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GC-NCF 방식으로 하는데 16단을 한번 쌓아본 거죠. 그런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 조금 위에는 일부 고객사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주요 고객사라 그랬죠. 요거는 뭐 틀림없이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간에 그 말도 어리게 그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 지금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말하는 이 단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원C D램 기반으로 해서 HBM4도 이제 하반기 양산대로 기존대 계획대로 하고 있고 HBM4는 이제 HBM4E와 함께 커스텀 고객 맞춤형 HBM이죠. 여기도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글을 안 써놨지만 제가 아마 그 명절 전인가 제가 어느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개발을 주도했던 부사장님의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봤는데 2019년에 SK 하이닉스가 HBM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TSMC하고 더 협력 관계였었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딱 그렇게 걸렸는데 TSMC에서 답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SK 하이닉스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TSMC에서는 답을 안 주더래요.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냐?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진행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HBM4에서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로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TSMC에 맡겼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만일 옛날처럼 2000년, 19년처럼 삐끗 해버리면 SK 하이닉스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HBM4는 조금 더 개발하는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는 1분기에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회복세를 하죠. 그리고 HBM이라든가 서버용 DRAM이라든가 ESSD, 엔터프라이즈 SSD죠. 기업용 SSD. 이런 것들은 수요가 괜찮죠. 그래서 DRAM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제품을 이제 주력하는 거죠. 그래서 DDR4라든가 LPDDR4 이런 건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는 30% 초반이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올해는 이제 한 자릿수로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확 낮춰버리고 재고를 다 떨어버리는 거죠. 이런 전략은 잘하는 거죠. 자, 딥시크에 대해서도 컨퍼런스 콜에서 양원형인데 이 양원평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아직 분석이 결론이 난 거는 아니에요. 여러 GPU 고객사에 HBM을 공급하는 만큼 자, 이 말을 잘 보셔요. 여러 GPU 고객사 이 빅테크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엔비디아에다 몰빵을 하고 있죠. 이제 하반기부터는 브로드컴에 넘어가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게 얘기가 다르거든요. 일부 고객사, 주요 고객사, 여러 고객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삼성전자의 HBM은 엔비디아 외에 그냥 반 엔비디아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에다가 이게 영업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여기에 이제 기술 이 퀄리티가 자꾸 높아져 가니 거기에 콜을 맞추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 업체들, 그 외 빅테크 기업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 디스크는 저사양 GPU는 H100으로 뭐 H20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을 한다 그러는데 고사양 GPU를 지향하는 엔비디아에 약간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SK 하이닉스 실적에도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떤 데미지를 입힐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그럴 일이 지금까지는 없죠. 그래서 딥시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고, 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기 전에 컨퍼런스 콜은 31일이 있었는데 30일 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삼성전자가 8단이 뭐 지난 12월 달에 엔비디아 콜을 통과를 했다. 뭐 중국 수출용으로 탑재를 될 거다 했지만은
엔비디아든 삼성이든 노코멘트였거든요. 지금도 이게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접어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블룸버그 통신이 한두 번을 그렇게 오보를 냈었어야죠. 그죠? 그래서 지난해 3분기부터 HBM 8단, 12단을 양산하고 판매 중이다.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여러 GPU 업체들 데이터 센터에. 그러면서 이제 또 도널드 트럼프가 하여튼 지난 주말부터 이번까지 관세를 그냥 멕시코 이런 데다 그냥 막 때렸는데 이 불확실성도 우리가 한번 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요런 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런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최고 재무체계자 CFO라 그러죠. 이 사람이 그냥 참석을 해가지고 한마디 했거든요. 이게 이런 이제 CFO가 직접 나서서 경영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표현이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경영 환경이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다. 다양한 사업의 포트폴리오와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이슈는 점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컨퍼런스 콜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사실 굉장히 중요했어요. 블로그를 준비를 하고 뉴스를 하면서 모든 이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사실은 여기에 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가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대법원에 간다 그러면 대법원에 새로운 것을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심에서의 판단이 잘 됐느냐 그것만 검토해 보는 거거든요. 1심, 2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바라는 것은 이제 올해 투자하려고 하는 이 반도체, 메모리, 파운드리, 그 다음에 HBM, 그 다음에 평택 캠퍼스 5기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평택 캠퍼스 5기가 지금 그냥 하고만 그냥 얘기만 해도 지금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좀 정리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